다음 방산 볼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 스터디 얘기했죠. 자, 머스크래. 트럼프든 해리슨이든 누가 되든 상관없이 오를 만한 섹터를 말씀드렸죠. 스터디에서 선물로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기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에서 4일 폴란드 엠스포 국내 방산기업 대거 참여 유럽 수출 확대 기대 필리핀 군 현대화 겨냥 미국 캐나다 지상장비 시장 공략 박기범 기자 올해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K방산이 이달 폴란드를 시작으로 국내외에서 열리는 대규모 방산 전시회에 참석한다. 전시별 특성에 맞는 제품을 선보여 유럽과 북미,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길 확대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2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 3에서 4일 폴란드 중남부 도시 키엘체에서 유럽 3대 방산 전시회로 불리는 엠스포가 열린다. 같은 기간 이집트에서는 전시회를 겸하는 이집트 에어쇼가 진행된다. 9월 10일에서 13일에는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지상 방산 최대 규모 전시회인 랜드포시즈가 25에서 27일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방산 전시회인 에이더즈가 개최된다. 10월 2에서 6일에는 대전 계룡대에서 대한민국 국제방위 산업전시회 2024가 14에서 16일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육군 최대 규모 전시회 오적가 열린다. 국내 주요 방산 기업들은 대규모 부스를 마련하는 등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 전시를 통해 각국의 주요 국방 관계자를 만나고 기업의 주요 제품 소개를 통해 기술력을 선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엠스포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국내 주요 방산 기업이 대거 참여한다. 엠스포가 열리는 폴란드는 최근 K방산의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한 곳으로 이 같은 국내 기업의 참여는 유럽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실제 폴란드 수출 이후 루마니아와 K9 수출 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동유럽 방산 수출이 늘고 있다. 선보이는 제품도 다양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등 방산 계열사 통합 전시 부스를 준비 중인 한화는 K9 자주포, 천무와 같은 대표 수출 제품과 함께 잠수함 세척을 도입하는 폴란드 오레카 프로젝트를 겨냥해 한화오션의 장보고 아이바흐 II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들 장비에 도입된 한화 시스템의 각종 시스템도 소개한다. 현대로템은 앞서 폴란드에 납품한 K2 전차를 비롯해 다목적 무인 차량 HR 셰르파를 최초로 선보인다. 카이는 올해 하반기 양산에 착수한 KF-21 보람의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소형 무장헬기 등 차세대 주력 기종과 차기 군단 무인기 블럽 II, 소형 다기능 모듈 화비행체 등 미래형 무인기 플랫폼 2종을 공개한다. 카이는 이집트 에어쇼에도 참가해 이집트의 고등훈련기 사업을 겨냥한다. 최근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호주에서 열리는 랜드포시즈에서는 한화가 K9 자주포, 호주 수출형, 레드백 장갑차 등 지상 대표 무기를 한화 시스템이 첨단 군전술 통신 체계를 전시하며 추가 수주를 노린다. 필리핀에서 열린 에이더즈에서는 필리핀의 군 현대화 계획에 맞춰 한화가 무인화 장비, 통신, 잠수함을 선보인다. LIG 넥스1은 함대함 미사일, 해성을 소개할 계획이다. 카이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겨냥해 KF-21을 선보이고 기존에 수출한 경전투기 FA-50의 성능 개량과 함께 추가 수주를 노린다. 미국 오저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9 패키지, 장갑차 등 지상 장비를 선보이며 미국 포병과 캐나다 등 신규 시장 공략에 나선다. 한국에서 열리는 카덱스에는 국내 방산기업 대부분이 참여한다. 국내 방산업계는 전시회를 통해 수출기를 확대, 상반기 실적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출 증가로 우리 방산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전시회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방산 관련해서 드릴 부분은 우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EU 쪽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우리 나토라고 하죠. 나토 의존도를 줄이고 영내 방사물자 조달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 집행위원장도 나토보다 강력한 유럽 안보 기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4월에 EU 연설에서 미국산 무기, 한국산 무기를 구매한 으로 대응해 왔는데 제 유럽의 자주 국방을 위해서 유럽산 무기를 더 많이 구매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동유럽을 중심으로 한 신흥 방산 강국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게 한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많은 걸림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폴란드 얘기가 나오지만 폴란드를 넘어서 서유럽에
방산 선진국으로 수출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또는 수출 신화를 계속 이루기 위해서는 지정학적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지정학적 한계를 넘어서려면 필요한 게 외교적인 부분입니다. 지난번 방산에도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게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방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자 가장 필요한 부분은 외교적인 노력과 지원이란 겁니다. K 방산에 있어서 영국이 차기 자주포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독일이 경쟁을 했었는데요. EU 회원국인 독일이 수주를 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전차 사업에서 우리나라랑 독일이 있었는데요. 독일은 EU 회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손을 독일 쪽으로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열리는 이 전시회도 유럽 시장 세일즈를 더 강화하는 것 중에 하나겠죠. 폴란드 방산 전시회 MSPO. 그래서 정부도 올해 방산 목표를 높이고 있습니다. 약 200억 달러, 약 26조 6천억 정도 되는데요. 달성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폴란드나 페루 이렇게 6개국에 수출을 완료했고 남은 기간 동안 15개국 이상의 무기를 수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랑 진호님이랑 안 친한데 진호님이 저한테 물건을 사줄까요? 이게 방산과 관련됐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로. 무기를 구입하는데 친하지 않은 외교적으로 친분이 없는 업체에 손을 들어준다. 그런 일 없기 때문에 없다. 없을 수밖에 없고 그런 가능성상 희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업체들 계속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또 오늘 선물을 드려보자면 여기 있는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여기 있는 업체 중에 더 잘 봐야 되는 업체를 사실 여기 있는 업체 중에 얘기를 해드렸던 업체들이 과거에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계속 스터디를 해 나가면서 여러분한테 선물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자 우리나라 경제 지탱하는 축이 반도체 그다음 2차 전지 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저는 방위 산업도 한 축으로 성장해 나갈 거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 향후에 자원 전쟁만큼 치열할 게 안보 전쟁이기 때문에 저는 방위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외교적인 노력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